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너의 수학 터닝포인트 이투수 수학 강사 권실입니다. 자, 우리 고1 학생들 처음으로 모의고사라는 것을 실제로 응시하게 되는데 정말 응시하느라 너무 많이 고생하셨고요. 제가 뭐 자세한 시험의 난이도나 아니면은 뭐 문항별의 어떤 특징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 시험에서 뭐 얻어갔어야 될 것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총평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단순하게 딱 난이도만 말씀드리면 저는 어려웠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극단적인 예시로 재작년에 1등급 컷이 88점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작년이 84점 정도였다고 하면 지금 현재까지 추정치로는 81점 정도까지 등급컷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해가 갈수록 좀 난이도가 올라가고 있구나라는 느낌이 듭니다. 근데 이제 왜 그런 점수 등급컷이 나왔는가에 대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상 낮게 하나하나의 문항 난이도가 그렇게 높았다는 느낌은 아니었어요. 이번에 제가 개인적으로 풀 때. 다만 애들 입장에서 지금 현재 고등학교 공부를 하고 있을 때 조금 불리한 시험지였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전년도 같은 경우는 뭐 도형 문제를 제외하고는 함수 문제의 비율이 좀 높았고요. 4점짜리 문항들이 그래도 조금 고등학교 내용과 연결되는 것들이 많았다고 하면은 이번에는 아직은 이제 여러분들이 내신 대비를 하지 않았을 뭐 확률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중앙값 뭐 이런 표현들. 그러니까 사실은 고등학교 와서 자주 안 다루게 되는 주제들이 나오다 보니까 잠깐만 이거 뭐였지? 하고 머뭇거리면서 시간적인 측면도 좀 길어졌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어떤 풀이 방식 자체도 고등학교의 내용들보다는 원래 자체가 범위가 중학 전범위니까 정말 순수하게 중학교 때 배웠던 기하적인 성질들 그 다음에 그걸 해석할 때 썼던 보조선들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필요했던 문제들이어서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등급컷이 조금 떨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뭐 좀 더 디테일한 얘기는 제가 총평 때 말씀드릴 거고요. 그 어려움을 겪었던 문제들에 대해서 과연 어떤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했어야 되는지 쌤이랑 같이 한 문제 한 문제 쭉 풀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뭐 매번 모의고사 때마다 그렇게 할 예정인데 이제 4점짜리 문항만 해설을 할 겁니다. 그래서 객관식 같은 경우는 14번부터 21번까지, 그 다음에 주관식은 26번부터 30번까지 해설을 쭉 진행할 거고요. 맞은 문항들도 여러분들의 풀이랑 좀 잘 비교를 해보시면 저렇게 보니까 좀 더 편하네 라는 걸 공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한번 해설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14번 문제부터 보게 될 거고요. 14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소위 확률 문제입니다. 자, 문제를 읽어볼게요. 상자 A에는 1에서부터 6까지의 숫자가 적혀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B에는 7, 8, 9가 들어있대요. 자, 그럼 이거 좀 표시를 해보자. A는 1, 2, 3, 4, 5, 6. 자,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는 7, 8, 9. 일단은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를 처음 응시했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살을 붙여서 얘기를 하면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글로 쭉 써 있는 게 읽기가 불편할 때도 많고요. 순간 뭔가 놓칠 때도 많아.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조건을 따로 꺼내서 다시 한번 조금 일목요연하게 정리해두고 문제를 풀면 한 큐에 조금 눈에 잘 보일 때가 많다.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랬을 때 여러분들에게 자 여기서 한 개, 그 다음에 여기서 한 개, 이렇게 한 개씩 뽑고 얘네들이 먼로소 서로소가 돼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랬을 때 그럴 확률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일단은 확률이라는 것은요, 단순하게 생각해보면은 전체 분의 만족시키는 해당 사항에 대한 가지수로 여러분들이 체킹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따라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일단은 전체 가지수부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전체 가지수. 일단은 이 6개 중에 하나 뽑아야 되니까 6가지, 그 다음에 이 3가지 중에 하나 뽑아야 되니까 3가지 해서 18가지가 될 겁니다. 괜찮죠? 자, 그 다음에 만족하는 조건에 따른 해석을 해줘야 되는데, 자, 이때 여러분들이 근데 내가 7을 뽑을 때, 8을 뽑을 때, 9를 뽑을 때, 1을 뽑을 때, 2를 뽑을 때, 3을 때, 4, 5, 6 뭐 뽑을 때로 뭐 어떻게 기준 잡아야 되지 헷갈릴 때는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케이스 분류의 기준은 가지수가 적은 걸 갖다가 하는 걸 활용을 부탁드립니다. 자, 뭔 얘기냐? 지금 1에서부터 6까지 중에 뭐가 될까라는 것을 생각하면 6가지가 되죠. 근데 7에서 8까지는 몇 가지예요? 3가지죠. 그래서 저는 케이스 분류 자체를 B에서 7 뽑을 때, 8 뽑을 때, 9 뽑을 때라고 한번 해볼게요. 괜찮아요? 자, 그러면은 B라는 것이 7을 뽑을 때, 그 다음에 8을 뽑을 때, 자, 그 다음에 9를 뽑을 때에 따라서 가지수를 각각 세줄 거고요. 자, 7을 뽑을 때는요. 자, 사실은 1에서 6까지 전부 다 7과 서로소죠? 그럼 몇 가지? 6가지. 참고로 1은 모든 수와 서로소인 거 여러분 아시죠? 자, 그 다음에 8을 뽑을 때 어떻게 됩니까? 자, 얘는 2의 배수면 안 되겠다. 자, 그럼 2의 배수면 안 되면 1일 수도 있고 3,
5 이렇게 되면 되겠다. 자, 그래서 몇 가지? Yes, is 세 가지. 괜찮죠? 자, 그 다음에 9를 뽑을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3의 배수면은 안 되겠죠. 자, 3의 배수 안 되니까 3 까고 6 까고 그 다음에 뭐예요? 1, 2, 4, 5 해가지고 몇 개? 4가지가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1번 또는 2번 또는 3번이 케이스 분류로 됐을 때는 그들의 가지수를 마지막에 더하기로 합쳐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몇 가지가 됩니까? 아까 13가지 이렇게 됩니다. 됐죠? 자, 그래서 정답은 어떻게 됩니까? 전체 18가지 분의 13가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정답은 몇 번? 3번입니다. 괜찮죠? 자, 뭐 첫 번째 문제답게 아주 무난한 난이도를 볼 수 있습니다. 괜찮죠?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이제 그 다음 15번 문제로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사실은 제가 14번, 15번부터 느꼈던 게 작년에는 그래도 조금 더 도형이랑 함수에 힘을 준 느낌이면 이번에는 골고루 힘을 준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을 여기서부터 받았고 그 느낌이 실제로 뒤쪽까지 가더라고요. 자, 일단은 뭐 15번 문제 같은 경우는 소위 거속시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거리, 속도, 시간 이렇게 되는 거. 자, 이 거속시에 대한 얘기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둘레의 길이가 400m인 원 모양의 산책로래요. 자, 그러니까 어떠한 이렇게 원이 있고요. 자, 여러분 여기서 반지름 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녀석의 그냥 둘레가 400m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랬을 때 자, 읽어볼게요. 두 학생 A, B가 같은 지점에서 동시 출발하여 자, 서로 반대 방향으로 뛰면 출발한 시간으로부터 1분 30초 후에 처음으로 다시 만난다까지가 1번 상황이에요. 괜찮아요? 자, 이때 핵심은 무엇이냐? 반대 방향으로 뛰었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1분 30초가 걸렸다라는 것. 자, 요거 두 개 체킹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서로 같은 방향으로 뛰면 출발한 시간부터 12분 후에라고 되어 있어요. 자, 얘도 마찬가지예요. 자, 같은 방향이라는 게 핵심이고 그 다음에 12분 후가 핵심입니다. 됐나요? 자, 그랬을 때 A의 속력이 B의 속력보다 클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일단은 설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A 학생의 속력을 VA라고 둘게요. 괜찮죠? 자, 그다음 B 학생의 속력을 VB라고 둘게요. 자, 그럼 VA가 VB보다 크다. 더 빠르다라는 거죠. 괜찮지? 자, 이랬을 때 1번과 그 다음에 2번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자, 그 전에 먼저 여러분들이 어떤 속력 그것을 이제 뭐 또 숫자 값으로 생각을 할 때 처음에 단위 설정이 좀 중요하거든요. 초속할지 분속할지 아니면 뭐 시속할지.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어쨌든 초속이라고 하면 90초 너무 숫자가 커져요. 얘는 뭐예요? 720초입니다. 그래서 저는 분속으로 둘게요. 자, 얘는 단위를 분속으로 두겠다. 괜찮죠? 자, 그럼 분속으로 둔 상태에서 우리 먼저 1번 상황을 가볼게요. 자, 반대 방향으로 돌았잖아요. 그래서 처음 만난다라는 것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여기서 출발을 해요. 그래서 한 명은 요렇게 돌고요. 한 명은 요렇게 돕니다. 괜찮죠? 그래서 그들이 만난다라고 하면은 뭐 A가 좀 더 빠를 테니까 A가 한 요 정도까지 와 있을 때 B가 한 요 정도까지 와서 걔네가 합쳐서 400m 둘레를 꽉 채웠을 때 얘기겠죠. 괜찮습니까? 아, 요 1번 상황은 합쳐서 400m라는 거예요. 괜찮지?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우리가 그러면 합쳐서 400m, 400m라는 것 자체는 거리가 되기 때문에 속력 곱하기 시간으로 가주셔야 되겠죠. 괜찮죠? 자, 그러면 이거 어떻습니까? 내가 1.5분 동안 VA가 간 거리에다가 1.5분 동안 VB가 간 거리 했더니 얘가 400이야 라는 거고 자, 1.5로 2분의 3이라고 앞으로 묶어줄게요. VA 더하기 VB는 400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VA 더하기 VB는 3분의 800 이렇게 되겠습니다. 뭐 별거 없죠. 자, 이제 문제는 두 번째 건데 설마 두 번째 거를 해석을 못했을까 싶기도 하다가도 또 약간 낯설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드는 게 자, 일단은 같은 방향으로 도는데 처음으로 만난대요. 선생님 처음 만났잖아요. 맨 처음에 만났잖아요. 그래서 출발 후에라고 돼 있잖아요. 괜찮지?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잘 봐봐요. 여기서 출발을 했어. 그러면은 VB가 이렇게 자, B가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을 거야. 근데 얘네가 A는 그리고 이미 더 앞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었을 거야. 됐죠? 자, 이렇게 가다가 다시 만난다라는 건 사실상 A가 야, 나 엄청 빨리 달려서 너한테 따라잡았다 라는 거죠. 다시 자, 요렇게 가서 A가 다시 여기 와 있을 때야. 결국 그들이 만난다라는 것은
그들의 거리 차이가 한 바퀴가 낮다라는 거예요. 괜찮아요? 처음 만난다는 거. 뭐 두 번째, 세 번째 만난다는 거 이제 n 바퀴, 뭐 두 바퀴, 세 바퀴 이렇게 가겠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요걸 가지고 식 세우면 이제 이 문제는 끝납니다. 됐죠? 자, 무슨 얘기냐? 일단은 여러분 12분 후라고 했죠. 그러면 저는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12분 동안 A가 간 거리에서 12분 동안 B가 간 거리를 뺐더니 그게 한 바퀴에 해당하더라라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은 VA 빼기 VB는 자 12분의 400이 될 것이고요. 자, 그렇게 됐을 때 4로 나누면 3분의 100이 됩니다. 괜찮습니까? 자, 이렇게 나왔어요. 됐지? 자, 우리 이제 그럼 결론을 지어보자. 결론. 지금까지 나온 걸로 의거하면 VA 더하기 VB는 3분의 800이고요. 그 다음에 VA 빼기 VB는 뭐예요? 3분의 100입니다. 됐죠? 자, 얘네 둘을 갖다가 그냥 더해 주시면요. 이 VA 같은 경우는 뭐예요? 300입니다. 300. 3분의 900이니까. 자, 그러면 VA는 뭐예요? 150이죠. 됐나요? 정확하게 말하면은 150m를 간다 분당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괜찮죠? 자,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들에게 이 A라는 학생이 한 바퀴 뛰는데 걸리는 시간이에요. 자, 그럼 무슨 말이냐? 자, 시간이라는 것은 이렇게 되겠네요. 내가 VA분의 400이 될 것이고요. 괜찮죠? 자, VA 같은 경우는 150m씩 간다고 했어요. 1분당. 그러면 이 시간 같은 경우, 자, 여기서 조심하셔야 돼요. 날라가 해가지고 3분의 8이 되는데요. 자, 3분의 8분이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 2분하고 3분의 2만큼에 해당하는 1분이 되겠죠. 자, 얘 몇 초예요? 40초입니다. 여기서 실수하면 안 돼요. 그래서 2분 40초가 돼서 정답은 몇 번? 4번이 됩니다. 괜찮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4번을 골라주시면 되고요. 사실 얘도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다. 충분히 해볼 만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 따라잡았다라는 아이디어를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지워봅시다. 근데 사실 여러분들 제가 뭐 여러분들이 이제 저랑 하는 해설, 뭐 수업 영상을 이제 별로 못 봤으니까 뭐 산모 특강을 미리 봤으면 모를까. 그게 아니면은 제가 낯설 수도 있으니까 얘기 드리자면 제가 쉬웠죠? 이거 할만했죠? 라는 거는 그냥 이제 하는 말이에요. 나 안 쉬웠는데 저 사람 뭐 공감 능력 제로야. 막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당연히 현장에서는 어렵고요. 저도 고등학교 때 생각해 보면은 뭐 모의고사 볼 때마다 이번 건 너무 쉽네라는 생각까지는 안 들었어요. 오케이? 할만한데라는 생각이 들 때는 있었는데 그것도 공부가 충분히 됐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하는 말에 막 좌절이야. 난 벌써 수포자. 막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편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모의고사 보느라 고생했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 이제 16번 가보려고 하는데요. 자, 왜 이런 짓을 할까요?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왜 이거 기울이냐?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야 문제가 됩니다. 자, 문제를 한번 읽어볼게요. 두 개의 정육각형이고요. 한 변의 길이들이 몇이라고 돼 있어요? 1이라고 돼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 각도 하나를 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요렇게 생긴 이상하게 생긴 사각형을 갖다가 계산을 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애매한 사각형은요. 무조건 삼각형으로 쪼개서 봐야 됩니다. 이거 제가 산모특강에서도 많이 강조했던 거고요. 그러면 이제 그 쪼개는 기준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도형 문제의 가장 기본, 사실 이 문제부터 이제 도형 문제가 질비하게 나올 텐데 내가 아는 사실을 전부 다 그림에 표시하는 것부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제가 이번 해설 강의 같은 경우는 모든 그림을 굉장히 크게, 제 몸집보다 크게 다시 한번 넣어놨습니다. 왜냐? 그래야 좀 보기가 편할 것 같아서 아마 이제 충분히 시험지 내에 그림이 크게 그려져 있긴 했으나 여러분들이 뭐 글씨가 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표시하다 보면 좀 지저분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 해설 강의 볼 때는 조금 더 명료하게 볼 수 있게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그림을 굉장히 크게 놨어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 우리 이거 지금 정육각형이잖아요. 괜찮지? 그리고 여기 45도라는 각도 있어요. 자, 이것들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는 건데 그러고 나서 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어쨌든 오른쪽에 있는 정육각형의 한 변의 길이들인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고요. 얘가 1일 겁니다. 자, 게다가 정육각형의 한 변의 한 각의 크기는 120도라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다.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잘 봐봐요. 내가 요 녀석과 요 녀석을 이렇게 연결을 하면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이등변 삼각형이 될 거야. 괜찮아요?
뭔가 괜찮은 것 같은데? 그 상태에서 이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과 넓이를 구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다는 거야. 괜찮죠? 자, 일단은 이 왼쪽 삼각형부터 한번 끝까지 가볼게요. 이등변 삼각형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수선의 발을 떨구면 수직 2등분이 됩니다. 괜찮습니까? 자, 그 상태에서 여러분들 요 각도가 몇 도? 맞습니다. 60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2분의 1이 되겠죠. 왜? 2대 1대 루트 3 비율이 되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뭐예요? 2분의 루트 3이 될 것이고요. 나는 그 절반만 필요한 게 아니라 넓이를 구해야 되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한 번에 갖다 쓰면 루트 3이 될 겁니다. 괜찮습니까? 괜찮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1차적으로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있느뇨? 선생님 그러면요. 이 왼쪽에 있는 요 삼각형 같은 경우는 제가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완벽하게 파악이 됐어요. 괜찮죠? 자, 그럼 그거 먼저 표시를 합시다. 첫 번째, 삼각형 AFE라는 삼각형. 자, 제 같은 경우는 밑변을 루트 3으로 둘 거고요. 그 다음에 높이를 2분의 1로 둘 겁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요? 4분의 루트 3이잖아. 이렇게 될 거야. 괜찮죠? 자, 이제 문제는 오른쪽입니다. 문제는 오른쪽. 근데 오른쪽을 갖다가 볼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디로 향했을지 알아요. 45도? 이거 왠지 직각일 것 같은데? 근데 그림이 약간 삐뚤빼뚤? 그래, 교육청도 실수하지.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그림들은요, 굉장히 엄밀하게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뭘 할 거냐면, 어쨌든 한번 얘를 밑면으로 봤잖아요. 밑변으로 봤잖아요. 괜찮지?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 삼각형 높이를 측정해 주는 게 좋아요. 그럼 무슨 말이야? 내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쪽으로 수선의 발 하고 딱 떨궈 주시는 겁니다. 괜찮아요? 그러면 우리가 요 길이만 구하면 되는데요. 자, 이때 어떻습니까? 잘 봐봐요. 일단은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면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얘랑 전부 평행하겠죠. 괜찮습니까? 평행할 거예요. 그러면 내가 요만큼의 각도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몇 도라고? 45도라고. 괜찮습니까? 자, 그리고 하나 더.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 같은 경우는 왼쪽에 삐뚤어진 저 정육각형의 한 변의 길이랑 같으니까 얘가 1이겠죠. 자, 그럼 문제 끝나지 않았을까요? 왜요? 요 삼각형 같은 경우는 1대 루트 2의 비율이죠. 자, 그럼 얘 같은 경우는 루트 2분의 1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나는 이 루트 2분의 1을 높이로 보시고 넓이를 구해야겠다. 자, 그럼 두 번째 삼각형 오른쪽 거 뭐예요? AG이죠. AGE 같은 경우는 2분의 1 밑변 루트 3 높이 루트 2분의 1 해주시면 2 루트 2분의 루트 3이겠다. 자, 그러면 위아래다 루트 2 곱해버립시다. 4분의 루트 6입니다. 괜찮죠? 자, 그럼 얘네 둘을 더해 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자, 사각형 뭐 구하라고 했어요? 이름이 A, G, 그 다음에 EF 같은 경우는 얘 더하기 얘가 될 거여서 4분의 뭡니까? 루트 3 더하기 루트 6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정답은 몇 번? 2번이 될 겁니다. 괜찮아요? 자, 정답은 2번. 이렇게. 됐지?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냥 하나만 조금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보통 직각삼각형의 특수 기립이 뭐 2대 1대 루트 3 또는 1대 1대 루트 2 이런 거 많이 외우잖아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때 좀 많이 나오는 거 그냥 제 암기 추천하는 거 하나만 좀 써주면 여러분 상상 이상으로 굉장히 자주 나오게 될 상황이 하나 있어요. 뭐냐? 이렇게 생겨가지고요. 요 길이가 같고 여기가 120도. 둔각의 크기가 120도인 이등변 삼각형에 대한 얘기야. 자, 얘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나와요. 그냥 저는 이 길이비를 여러분들이 1대 루트 3이라고 바로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거 안 외워도 돼요. 남들보다 1, 2초밖에 차이 안 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수선의 발을 탁 떨궈줘서 우리가 구했던 저 과정을 그대로 하면 되거든요. 왜? 여기가 60도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2대 1대 루트 3일 테니까 여기에 2분의 루트 3이 될 것이고 그거의 2배가 될 거니까 이게 루트 3인 건데 자, 그냥 매번 이렇게 보조선 긋지 않고도 한번 해자는 거예요. 이제 왜 보조선 긋는 걸 선생님 방지하시나요? 라고 하면 방지라기보다는 보조선을 많이 그을수록 그림이 좀 지저분해지거든. 근데 내가 만약에 알고 있는 비율이 있어. 120도야?
이등변 삼각형이야. 여기 그럼 루트 3배 되면 되겠네 라고 외워두시면 바로 우리가 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편할 수 있다. 요거 정도는 좀 참고해 주세요. 자, 뭐라고? 1대 루트 3. 제가 요거는 이제 제 개인 강좌 볼륨업이다 어떻게에서도 많이 얘기하기 때문에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넘어가 봅시다. 자, 17번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이 직선 y는 3분의 2x-5가 y축과 만나는 점을 갖다가 a라고 한대요. 자, a 같은 경우는 뭐 바로 나오죠. y절편이니까 0,-5야. 그랬을 때 여러분들에게 이 a, 그 다음에 이 b, 이 5에 대한 얘기까지가 있고 여기에 하나 더 3, 4부면에 있는 C를 하나 잡겠대요. 자, C를 하나 잡겠대요. 예를 들어 그랬을 때 OCAB가 뭐여야 돼? 사다리 꼴이어야 된대요. 자, 이런 게 사다리 꼴이어야 된다라고 한대요. 됐나요? 자, 그랬을 때 이 넓이가 2분의 25가 되도록 하는 모든 점 C의 Y좌표의 고분입니다. 자, 참고로 얘는요. 작년에 거의 유사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2025 유사 문제 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뭐 이 문제가 막 엄청 어려운 킬러는 아니었지만 그 산모 특강에서 제가 함수 부분 다룰 때 또는 1차 함수 부분 다룰 때 요 구조 뭐 이제 좀 괜찮다라고 강조를 했었는데 이번에 또 나왔어요. 자, 어쨌든 자, 이렇게 됐을 때 얘가 일단은 사다리 꼴이 돼야 된대요. 자, 그러면 우리 본격적인 얘기에 앞서서 상황을 한 번만 얘기해 볼게. 사다리 꼴이 될 수 있는 게 과연 하나밖에 없을까? 설령 내가 처음에 하나밖에 안 떠올라도요. 마지막에 이 표현을 보고 잠깐만 또 있나 보다 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 여러 개, 한 개 있어놓고선 여러 개 물어보지 않아요. 절대 모의고사는. 자, 그럼 무슨 말이냐면 일단은 만만한 게 얘랑 얘가 평행할 수 있겠죠. 또는 조금 더 얘가 기울어져서 뭐 요런 데 있어가지고 얘랑 얘가 평행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결국 뭐냐? 우리가 케이스가 두 가지가 나와요. 자, 케이스. 자, 내가 여기가 C일 수도 있고 여기가 C일 수도 있는데 이 C에 대해서 우리가 AC가 누구랑 평행하게? BO랑 평행하게. 자, AC가 BO랑 평행할 수도 있고 또는 자, 반대로 OC가 AB랑 평행할 수도 있겠네요. OC가 AB랑 평행할 수도 있다. 자, 요 정도 체킹을 해놓고 조금 더 큰 그림으로 한번 가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저 정도로 우리가 이제 분류를 먼저 해놨으니까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 대뜸 C를 먼저 찍지 말고요. 일단은 우리 이런 생각합시다. 대충 아무데나 C가 있었다고 칩시다. 아, 뭐 먼저 찍자. 그냥 그래. C를 먼저 찍자. 뭐 이런 느낌으로 찍어놨어.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 제시된 게 뭐였냐면 사각형 OCAB 넓이가 제시가 돼 있거든요. 자, 그럼 이 넓이에 대한 거를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된다라는 건데 평행한 것만으로도 끝나지 않고 이 넓이를 어떻게 구할 것이냐. 자, 애매하게 생긴 사각형, 삼각형 두 개로 쪼갭니다. 거기에다 하나 더 축과 평행한 선이 보이면 걔를 밑변으로 보는 삼각형 두 개로 쪼개는 거예요. 요건 앞으로도 국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긴 아까 마이너스 5였어요. 왜? 이 녀석의 y절편이라 했으니까. 자, 그러면 요만큼의 길이는 5고요. 게다가 이 오른쪽에 있는 요 삼각형은요. 이미 결정이 될 겁니다. 그 이유인 즉슨 우리가 b를 구할 수 있으니까. 괜찮아요? 자, 그럼 b를 먼저 구해보자. b는 얘랑 얘를 연립한 거예요. 괜찮아요? 그러면 3분의 5x가 5가 되니까는 x는 3이 되겠네요. 자, 얘는 3, 마이너스 3이 돼요. 자, 그러면 오른쪽 삼각형 같은 경우는 잡아봐. 이렇게 돼서 요거를 밑변 높이로 해주시면 3이 됩니다. 괜찮아요?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삼각형 두 개를 쪼갤 수 있다며 삼각형 OAB 더하기 삼각형 OAC인데 자, OAB 같은 경우는 넓이가 2분의 15가 되겠죠. 왜? 3, 5에다 2분의 1이니까. 그러면 얘가 2분의 15라는 건 이제 우리에게 남은 조건은 얘가 몇이 되도록 해주시면 돼요? 야, 네가 2분의 10이구나. 네가 5구나 라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네가 5구나 라는 거야. 괜찮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잘 봐봐요. 넓이가 5여야 되는데 자, 이쪽 역시도 이 삼각형에 있어서 나는 요 5라는 길이를 밑변으로 갈 거거든. 그러면 C의 무슨 좌표? X 좌표 어치만큼을 해가지고 우리가 요 길이에다가 요 5를 곱해서 넓이가 5가 돼야 되니까 얘는 몇이 돼야 돼요? 2가 돼야겠죠. 괜찮습니까?
자, 그럼 여러분 생각보다 쉬운 사실이 드러나요. 이게 2가 되려면 C의 X좌표가 마이너스 2여야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다시 왼쪽으로 이만큼 가야 되니까.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여기 두 가지에 대해서 결론이 나와요. C의 X좌표가 마이너스 2가 돼야 돼요 라는 거야. 괜찮죠? 자, 그럼 이제 계산만 합시다. 1번, 2번에 대한 얘기를 갈 건데, 자, 먼저 1번에 대한 거. 우리가 AC랑 그 다음에 BO가 평행해야 돼요. 자, AC랑 BO가 평행해야 돼. 자, 선생님, 근데요. 얘랑 얘가 평행하다라는 것은요. 지금 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었기 때문에 이 직선 같은 경우는 기울기가 뭐여야 돼요? 똑같이 마이너스 1이어야 되죠. 그리고 y절편도 나와 있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5가 되겠다. 괜찮죠? 거기에다가 뭐를 넣으면 돼? 자, 요 마이너스 2를 넣으면은 C에 무슨 좌표가 나와? Y좌표가 나오겠죠. 자, 문제 끝. 그러면은 여기 같은 경우는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5에다가 X좌표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요때 Y는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찬가지로 좀 생각을 해볼 건데, 요거죠. OC랑 AB. 자, OC랑 AB라는 것은, 자, OC 같은 경우는 잘 봐봐요. 얘를 갖다 본다고 치면 원점을 지나는 직선입니다. 그러면서 얘랑 기울기가 똑같죠. 얘 기울기 3분의 2라고. 자, 그럼 얘 같은 경우는 Y는 3분의 2X가 될 때 우리가 만족하는 상황이 되겠죠. 괜찮나요?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선생님 제가 OC랑 AB랑 평행하다고 했더니 나오는 OC의 직선의 방정식은 또는 함수식은 3분의 2x가 될 거고요. 여기에 x 대신에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2를 넣으면은 자, 뭐가 돼요? y는 마이너스 3분의 4가 된다. 이렇게 되겠죠. 괜찮습니까? 자, 이랬을 때 여러분들에게 y좌표 곱을 물어봤어요. 그러면 뭡니까? 마3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4? 4자낭 해가지고 답을 몇 번 고르시면 돼요? 5번 고르시면 됩니다. 됐죠? 뭐 이 정도도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직전 연도 꼭 공부 잘 하셨으면 그래도 해볼 만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런 스타일 문제 있죠. 이게 사다리꼴 넓이 가지고 얘기하고 막 평행선 따지고 이런 거. 이거 중학교 거에서 그치지 않아요. 특히나 여러분들이 내가 산모를 리뷰하는 어떤 이유, 해설을 하고 오답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찾고 싶다라고 하시면 특히 저런 문제들 17번 어떤 1차 함수 또는 어떤 평행 조건, 직선 또 아니면 뭐 이제 뒤쪽에 가서 함수 이런 것들은 고1 공통수학 1, 2 모고 기출 문제들에서도 질비하게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여기서 정리 다시 해주시면 그때 가서 편할 겁니다. 괜찮죠? 자, 우리 18번 문제 가볼 건데요. 자, 내심입니다. 교육청은요 내심을 굉장히 좋아해요. 내심을 굉장히 좋아해요. 자, 제가 산모 특강 대비해서 특히 도형 파트에서 내심 굉장히 열심히 얘기했는데 그래도 한 번만 좀 얘기를 좀 해주시면 두 가지의 정의가 있죠. 내심 같은 경우는 일단은 내각의 이등분선에 대한 아이디어, 그러니까 정의가 있고요. 또는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면 내접원의 중심이라는 생각을 하시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어떤 사실이 있냐? 이렇게 어떤 삼각형이 있고 그 안에 내접원을 그림으로써 이렇게 내심을 표시하는데 내가 만약에 이 길이를 A, 그 다음에 이 길이를 B, 그 다음에 이 길이를 C라고 하고 이 친구의 benjamin is R이라고 할게요. 자, 그럼 이 친구의 넓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었죠? 자, 이 친구의 넓이는 2분의 1의 세변 길이 합 곱하기 R 이렇게 된다라는 거. 괜찮죠? 그리고 하나 더. 제가 그 도형 특강에서 얘기했는데 요즘 특징이 얘만 갖고 물어보지 않고 뭐도 물어보냐면 여기서 이렇게 수선의 발 떨구고 이렇게 수선의 발 떨구고 이렇게 수선의 발 떨궈서 여기랑 여기 길이가 같다, 여기랑 여기 길이가 같다, 여기랑 여기 길이가 같다. 요 아이디어도 같이 결합해서 문제를 많이 만들더라. 그래서 신경 쓰자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문제에서 딱 그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랑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이제 하나 더 여러분들이 아마 까먹었을 것 같은데 자, 내심의 특성 중 하나가 이런 게 있거든요. 여기가 A, B, C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요게 내심이 있어요. 자, 내심.
괜찮죠? 그랬을 때 요렇게 만든다라고 하면은 요 각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얘기할 수가 있냐? 자, 여기가 각 A잖아요. 그러면은 각 A에다가 2분의 1배 한 거를 90도랑 합쳐주는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요런 특징이 있다 제가 정리를 해드렸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중학교 때 배웠어요, 이거. 괜찮죠? 자, 그럼 요 사실들을 활용해서 제가 이제 문제를 열심히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한번 볼게요. 선생님 그냥 해설만 해주시지. 그냥 빨리 넘기면 되죠. 자, 봐봐요. 자, 큰 그림으로 조금 하나씩 차근차근 따져봅시다. 일단은 뭐 앞쪽 페이지에 있었던 그 문제에 대한 목표는 써두고 갑시다. 우리 지금 뭘 해야 되는 걸 잊지 말자. 삼각형 ABC의 둘레를 구하는 것이 궁금하다라는 거. 괜찮죠? 자, 일단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여러 가지를 쓸 건데 먼저 저는 뭐부터 보였냐면 아까 요 각도랑 요 각도의 관계에 대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괜찮죠? 자, 뭐였냐? 내가 120도라는 저 각도는 실제로 90도 더하기 2분의 1의 각 C랑 같을 거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괜찮죠? 자, 여기서 우리가 각 C가 나와요. 뭐가 되죠? 맞습니다. 60도가 됩니다. 괜찮죠? 이게 60도인 게 뭐 어쩌라고요? 자, 조금 저 멀리까지 가보면 우리가 결국 둘레에 관련된 공식이 뭐가 있으냐면 넓이에 관련된 공식이 있었거든. 그러면 이걸 넓이를 구할 방법이 필요한데 내가 만약에 어차피 둘레 구한 김에 이 길이도 알게 될 거고 이 길이도 알게 될 거라고 하면 얘랑 이 전체 길이 곱하기 2분의 1 그 다음에 사인 60도 해주시면 끼인 각을 가지고 우리가 삼각형의 넓이를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걸 목표로 하는 거야. 괜찮죠? 자, 일단은 이 정도까지 두시고요. 그 다음에 뭐 했냐? 저는 내심에 관련된 모든 길이나 상황들을 표현했어요. 자, 뭔 얘기냐? 잘 들어봐요. 우리가 내심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내각의 이등분선입니다. 괜찮죠? 그래서 여기는 30도, 여기도 30도 이렇게 될 거야. 괜찮죠? 자, 그리고 내심은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죠. 나머지 변들에 다 우리가 뭐 할 거야? 수선의 발을 떨굴 거야. 떨구면 그거 자체가 내저번의 반주름이 될 거니까. 괜찮죠? 되나요? 이 길이, 이 길이, 이 길이 모두 다 같으면서 자, 얘네들을 내가 다 내저번의 반지름 R이라고 넣을 수 있다.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제가 뭐라고 했었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2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도 2가 될 것이고 그럼 따라서 남아있는 요만큼의 길이가 5가 될 것이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도 5가 될 것이다. 요 정도까지 표현이 되죠. 자, 그러면 우리 이거 어때요? 어차피 요만큼의 길이랑 요만큼의 길이가 같으니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미지수 하나로 좀 더 보자. 그리고 그 x만 구할 수 있다면 이 문제는 끝나겠구나 라는 거야. 괜찮아요? 자, 모두 다 표현하고 나니까 이제 우리가 어떤 사실을 써먹을 수 있냐? 잘 봐봐요. 요 삼각형 보여요? 보이겠죠? 화면에 보이니까. 자, 요렇게 갖다 보면은 얘가 30도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R이라는 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자, 루트 3분의 x로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야. 괜찮아요? 다시 2대 1대 루트 3이니까 루트 3분의 x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야. 자, 그럼 얘기가 끝났어요. 자, 우리 바로 계산 이제 마무리 지어보면 되는데요. 봐봐. 우리가 삼각형 ABC를 갖다가 넓이를 구할 때는요. 우선 첫 번째로 삼각비에서 배웠던 2분의 1, 그 다음에 두 변의 길이. 자, 두 변의 길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x 더하기 2, 요 아래쪽 x 더하기 5, 요걸 두 개를 곱할 거야. 에다가 x 더하기 5 하고 거기에다가 사인의 몇 도? 60도 하실 거예요. 왜? 이거 전체가 60도였으니까. 괜찮죠? 자, 이 똑같은 녀석을 우리가 표현을 할 건데 어떻게? 2분의 1에다가 자, 내저번의 반지름 루트 3분의 x에다가 세변의 둘레의 합을 갖다 쓸 거야. 자, 둘레의 합은 x 더하기 2, 2 더하기 5, 5 더하기 x 이렇게 더해지겠죠? 자, 그러면은 14 더하기 2x가 될 겁니다. 자, 앞쪽에서 개념들을 쫙 했기 때문에 한 줄 한 줄의 계산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요 녀석 같은 경우는 일단은 2분의 루트 3이죠.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조금 정리를 해주자. 자, 2분의 루트 3, 2분의 1, 4분의 루트 3, x 더하기 2, x 더하기 5 해주시고요. 자, 여기 같은 경우는 2 루트 3분의 1 하고 x 안에다 편입시켜 줄게요. 2x 제곱 더하기 14x 이렇게.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은 루트 3 여기다 곱해버리고요. 얘가 3이 되고요. 그 다음에 좌우에 4를 곱해줄게요. 그러면은 여기가 2가 되겠네요. 괜찮죠? 자, 다 왔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해 주실게요.
왼쪽은 3x 제곱에다가 7x 21x에다가 10, 30 되겠네요. 이렇게. 괜찮죠? 자, 오른쪽은 4x 제곱 더하기 28x 이렇게 될 겁니다. 됐나요? 자, 그럼 최종 마무리 계산 어떻게 됩니까? 한쪽으로 다 이항해 버릴게요. x 제곱 더하기 7x 하고 마이너스 30은 0 이렇게. 괜찮습니까? 자, 인수분해 바로 됩니다. x 더하기 10, x 마이너스 3은 0. 자, 그럼 따라서 x는 뭐가 될까요? 3일 겁니다. 왜? x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누가요? 삼각형의 변의 길이니까. 자, 그래서 x가 3이거든요. 자, 이때 우리 최종 마무리 둘레는 어떻게 됩니까? 아까 계산해놨잖아요. 자, 요만큼이 둘레값 아니었어요? 14 더하기 2x니까 x에다 3 넣어주시면 20 이렇게 하고 끝난다는 거. 괜찮습니까? 자,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정리 한번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제 19번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뚜둔뚜뚜두.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복잡한 사실관계가 들어가지 않았고요. 작년도에 얘랑 비슷한 느낌이었던 게 25년도 3월에 28번 문제 그런 게 이제 내심에 대한 거, 그다음에 둘레에 대한 거, 넓이에 대한 거 이런 아이디어가 나왔었는데 걔랑 좀 비슷한 감성이다 생각하시면 되고 걔보다는 조금 더 쉬웠다라고 저는 평가가 됩니다. 자, 우리 한번 이제 문제를 또 볼게요. 지금 한 변의 길이가 4cm인 정사각형 모양의 종이를 차례로 접는데요. 자, 그 다음에 CG의 길이가 Acm일 때라고 돼 있어. 자, CG.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Ac라고 보겠다는 거야. 자, 그리고 잘 읽어보면 A와 점 D가 겹쳐지도록 접었다 펴서 AD의 중점 M을 구한대. 자, 그러니까 요 길이랑 같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A와 점 M이 겹쳐지도록 접었다 펴서 AM의 중점 E와 BN의 중점 F를 구한다라는 거는 결국 얘랑 얘 길이도 같으니까 여기는 4등분이 되어 있는 길이 값들, 얘는 전체의 반 이렇게 돼 있죠. 심지어 한 변의 길이가 4라고 했으니까 얘는 1, 그 다음에 2, 요 정도까지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괜찮지? 자, 이때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요 길이를 구해달라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뒤에 넘어가 볼게요. 그림을 크게 볼 거야, 이 녀석. 자, 너무 큰데요, 선생님? 뭐 좋죠, 뭐. 자, 이렇게 되는데 잘 봐봐. 우리가 지금 원하는 상황 자체는 여기서부터 요 길이거든요. 얘가 A예요. 괜찮지? 그 다음에 요 길이 하나가 1이고요. 2입니다. 괜찮아요? 됐죠?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에게 저 A를 구하래. 사실은 얘는 가장 아마 보편적으로 많이 할 풀이들이 닮은 풀이일 거예요. 뭐 피타고라스 쓰고 이렇게. 근데 저는 좀 특이하게 한번 풀어보려고 해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모두에게 기하적인 상황들이 나올 때 많이 하는 아이디어가 있어요. 직각 돌리기 라는 아이디어. 요거 지금 정리해 두시면 고등수학에서도 도움이 돼요. 직각 돌리기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닮음 또는 합동을 발생시키고 이걸 적극 활용해달라라는 겁니다. 자, 뭔 얘기냐? 상황적으로만 이런 거 한번 제가 예시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에게 요렇게 정사각형을 제가 회전시켰다고 합시다. 이거 그릴 때마다 이렇게 잘 안 그려지냐? 자, 정사각형을 회전시켰어요. 자, 요렇게 직각이고 요 길이가 같아요. 자, 그러니까 소위 이 직각이 멀쩡히 있던 사각형이 돌아가고 있다라고 보는 거야. 괜찮아요? 그러면 내가 여기 수선의 발을 여기다 떨구고 여기다 떨구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봐봐. 제가 만약에 여기의 각도를 동글뱅이라고 하고 여기를 x라고 할게요. 그럼 얘네 둘이 합쳐서 90도니까 여기도 x가 되고 여기도 동글뱅이가 되겠죠. 그러면 결국 우리가 무슨 얘기할 수 있냐. 심지어 얘네는 이 길이랑 이 길이까지 같으니까 두 개의 삼각형이 exactly same 하다는 거야. 괜찮아요? 즉 내가 만약에 여기를 A라고 두고 여기를 B라고 두면은 얘 같은 경우는 얘가 A, 얘가 B가 된다라는 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거든. 그래서 저는 요 사실을 이 문제도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네, 잘 봐봐요. 자, 방금 전에 얘기했던 직각 돌리기를 과연 이 그림에서 어떻게 써먹을 수 있냐. 선생님, 직각이 돌고 있지 않은데요? 가 아니라 저는 여기에 직각이 있다라는 사실을 갖고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뭔 얘기냐? 이러한 보조선 한번 그어볼 수 있을까요? 요렇게. 괜찮아요? 자, 이렇게 그어주시고요. 여기 이렇게 탁 만들어주시면요. 어떤 상황이 보이시나요? 요 녀석과 요 상황이 보여요?
그리고 직각 돌리기 상황이 보여요? 여러분 고개를 뭐 물고 나면서도 되고 화면을 뒤집어도 되고 교재를 뒤집어도 되고요. 자, 뭐가 됐건 우리가 여기에 직각이 있고 그랬을 때 내가 여기를 동글뱅이라고 하면은 여기를 x라고 두고 그때 여기도 x가 되고 여기도 동글뱅이가 되지 않겠니? 요 사실을 써보겠다는 거야. 괜찮죠? 자, 그리고 하나 더. 요만큼의 길이는 요만큼의 길이랑 같을 테니까 여기는 1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자, 요 길이도 1, 요 길이도 2였으니까요.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전체 3이라고 둘 수 있겠다. 괜찮죠? 자, 그리고 하나 더.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요 녀석을 접어서 올린 녀석이니까 요 길이가 똑같이 4가 될 겁니다. 자, 이 정도면은 닮은 파티하기 너무도 좋지 않습니까? 일단은 먼저 제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피타고라스로 구해주시면 16에서 9 빼서 루트 치우니까 루트 7입니다. 이것도 아무 생각 없이 와 3, 4, 5 이러면은 이제 망하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안 돼. 얘가 루트 7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요 길이를 표현할 수가 있죠. 괜찮습니까? 잘 봐봐요. 닮은 비. 동글뱅이 직각 x순으로 루트 7 대 3이에요. 동글뱅이 직각 x순으로 루트 7 대 3이기 때문에 루트 7분의 3이 될 겁니다. 자, 그럼 끝났어요. 루트 7분의 3 같은 경우는 7분의 3 루트 7이 될 것이므로 자, 루트 7의 높이에서 요만큼을 뺀 게 요 길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얘는 7분의 4 루트 7이 될 거고요. 이제 문제 끝났습니다. 왜? 우리가 구하려는 게 이러한 직가삼각형에 있어서 이 녀석의 빗변 A가 되잖아요. 괜찮아? 자, 그러면은 높이를 7분의 4 루트 7, 밑변을 4라고 둬버리면 계산 완료되겠죠? 자, 따라서 빗변의 길이 A의 제곱은 자, 높이 7분의 4 루트 7의 전체 제곱 더하기 자, 밑변 4, 4, 16, 뭐 4의 제곱 아직 써두자. 괜찮아요? 자, 그럼 계산을 해주시면 얘는 어떻게 됩니까? 7분의 16 더하기 16인데 16을 애초에 7분의 110이라고 써볼게요. 자, 그러면은 얘는 7분의 128이 되니까요. 땅땅땅 A 같은 경우는 자, 루트 7분의 128이고요. 자, 루트 7분의 위에는 2를 바깥으로 빼주시면 32가 되거든요. 그래서 2를 한번 더 뺄 수 있어요. 실제로 16을 가지고 나눌 수 있거든요. 얘가. 그러면 얘가 8이 됩니다. 이렇게. 괜찮습니까? 자, 더 되네. 16분만이 아니네. 32도 되겠네. 맞나요? 32가 4개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64가 2개 있으니까 뭐 하는 거죠? 내가 지금 8루트 2가 되겠죠. 괜찮아요? 그래서 계산 마무리 지어주시면 7분의 8루트 14의 욤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 1번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 직각 돌리기 풀이가 제일 쉬웠던 것 같아요. 이 아래 이 복잡한 곳에 시선을 쫓기지 말고 조금 거시적으로 봐서 직각으로 돌려서 닮음을 발견시킨다. 요거 고등학교 때도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이고요. 의외로 고난도 문제에서 제가 진짜 많이 얘기하니까 꼭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괜찮죠? 자, 우리 다음 문제 또 넘어가 볼까요? 뚜둔뚜둔뚜두 뚜둔뚜둔뚜두. 자, 20번 문제입니다. 뭐가 복잡해요. 그림과 같이 제4사분면에 있는 점 A를 꼭지점으로 하고 자, 얘가 이제 꼭지점이래요. 그리고 내가 원점 O를 지난대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이차함수에 대해서 원점과 꼭지점 논의를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A에서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B라고 한대요. 자, 꼭지점에서 내린 수선의 발입니다. 자, 그리고 최고차의 개수가 음수인 2차 함수 gx가 있어요. 자, 위로 볼록한 gx, 요 이제 하늘하늘한 걸로 표현을 해놓을게요. 요 녀석. 자, 이랬을 때 여러분들에게 얘가 꼭지점이 이번에 y축 위에 있대요. 그렇구나. 자,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얘가 x축과 만나는 점 중 b가 아닌 점을 t라고 하자. 자, 얘가 x축과 만나는 점이야. 됐지? 자, 그래서 점 D의 X좌표는 마이너스 2다. 얘가 마이너스 2래요. 자, 그리고 BCOA는 자, BCOA는 점 E에서 만난대요. 뭐랑 뭐가 만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마지막에 끝내냐? 이 녀석과 이 녀석의 꼭지점이 지나는 요 선과 그 다음에 이 녀석과 이 녀석이 지나는 요 녀석. 근데 걔는 요 밑에 꼭지점까지 지나죠. 요거까지 표현을 해야 돼요. 자,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2차 함수 같은 경우는요. 대칭성이라는 게 있죠. 그 대칭성이란 게 뭡니까? 내가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져 있으면 축에 대해서 좌우 대칭인 구조로 이렇게 생긴다라는 거야.
그럼 자, 이 그림에서 아직 큰 그림 확대하기 전에 여기서 먼저 얘기를 하면 요 길이가 2라고 했으니까 요 길이도 2가 될 거예요. 그래서 얘랑 얘가 길이 같으니까 여기 이 녀석의 꼭지점 플러스 2겠다. 괜찮지? 자, 그 다음에 노란색 입장에서 봐봐. 노란색 입장에서도 자, 여기가 x축과 만나는 한 점, 여기가 x축과 만나는 한 점인데 꼭지점의 좌표가 2니까 2 하고 얘가 4가 되겠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가 있겠죠. 괜찮습니까? 자, 요 정도면은 식 세우기엔 거의 완벽한 것 같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계산하라는 것까지 표시해놓고 다음 그림으로 넘어가자. 지금 여러분들에게 뭐 물어봤습니까? OABC예요. 굉장히 이상하게 생긴. 그 다음에 BC. 이러한 사각형의 넓이에 대한 것까지 줬어요. 9라고. 괜찮지? 자, 그럼 얘를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 자, 그림을 조금 더 따로 빼서 한 번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나왔던 사실들 갖고 먼저 좀 얘기를 해봅시다. 자, 여기가 마이너스 2였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플러스 2였고요. 여기가 플러스 4입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 요 정도만 세팅이 돼도 우리가 식을 충분히 쓸 수 있거든요. 잘 봐봐요. 위로 블록한 gx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플러스 2에서 관통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먼저 gx부터 표현해보자. gx는 자, 최고차항계수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면은 그냥 1입니까? 마이너스 1입니까? 아니에요. 둬야 돼요, 무지수로. a 이렇게 두시고요.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 이렇게 두고 a가 0보다 작아요. 이렇게 해줄게요. 괜찮죠? 자, 그 다음에 fx라는 것을 갖다가 어떻게 둘 것입니까? 얘는 4를 지나고 원점을 지나니까 최고차계수 b라고 두고요. x 마이너스 4라고 둬야겠다. 그리고 b가 양수야. 자, 마지막에 물어본 상황이 이 f랑 g에다가 각각 숫자값 마이너스 4를 넣어서 f 마사 더하기 g 마사 구하라는 거니까 우리가 이걸 구하려면 이 두 녀석의 최고차계수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 같고요. 최고차계수 미지수 2개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 조건식도 2개가 더 있어야 될 것 같아. 자,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뭘 쓸 거냐? 요걸 쓸 겁니다. 우리 지금 요렇게 생긴 사각형 넓이를 물어봤어요. 근데 얜 다행히도 하나가 축에 평행하도록 이렇게 자르면 아주 예쁜 삼각형 2개가 되죠. 그럼 요만큼의 길이가 2가 될 거야. 자, 그러면은 사각형 OCBA 같은 경우는 자, 위쪽에 있는 삼각형 OBC에다가 아래쪽에 있는 삼각형 OBA가 더해진 거 맞겠죠? 괜찮아요? 자, 근데 내가 이 녀석 같은 경우는 이 녀석의 높이를 내가 H1, 그 다음에 이 녀석의 높이를 H2라고 할 때 결국 2분의 1에 2 곱하기 H1, 2 곱하기 H2가 되니까 묶어주셨다 하면은 H1 더하기 H2가 되고요. 자, 이 친구의 값이 뭐라고 했냐면 9라고 했습니다. 자, 이게 9라는 것은 결국 이만큼이 9라는 거거든요. 됐지? 자, 그러면은 H1 더하기 H2의 값이 9라는 건 자, 이 녀석과 이 녀석의 즉 각각의 꼭지점의 높이 차가 9라는 거야.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은 여기서 얻어낼 수 있는 사실 자, C와 B, 자, C의 Y좌표에서 A의 Y좌표를 빼준 게 뭐다? 9다. 자, 그럼 계산해주자. C의 Y좌표는 뭐야? 자, GX에다가 0 넣는 거거든요. G0예요. 자, 0 넣으면 몇입니까? 마이너스 4A가 될 것이고요. 괜찮지? 자, 빼기 AY는 뭐예요? 자, 이 녀석의 꼭지점의 높이인데 꼭지점의 X좌표가 2니까 여기다 2 넣어주시면 2, 마이너스 4B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계산해 주시면은 4로 묶었을 때 B-A가 9다라는 게 나올 것이고요. 자, 따라서 B-A는 4분의 9자낭 이렇게 하나가 나온다라는 사실. 괜찮아요? 자, 이렇게 한 가지 상황이 나왔어요. 자, 문제는 아마 여기까지는 잘 왔을 텐데 아직 A, B에 대해서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 뭘 쓰지? 라고 멈췄을 확률이 높을 것 같거든요. 자, 근데 우리 잘 봐봐. 굳이 저렇게 왜 줬지? 하는 곳이 하나 있어. 뭐냐면 왜 만난다는 얘기를 하지? 라는 거예요. 괜찮아요? 왜 만난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라는 거야. 자, 잘 봐봐요.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일단은
작년도 모의고사 문제에서도 마찬가지고 제가 이제 산모특강 때도 얘기했는데 직선이라는 것은 직각삼각형과 닮음을 표현하기 위한 걸로 굉장히 많이 나와요. 동일 직선상에 있을 땐 더더군다나 그래. 자, 요 선과 요렇게 가볼게요. 괜찮아요? 괜찮지? 자, 그러면은 자, 이 C라는 녀석 있죠? 이 C라는 녀석은 이 녀석의 꼭지점의 높이고 이 녀석의 꼭지점의 높이 우리가 아까 구해놨었거든요. 뭡니까? 마이너스 4a예요. 자, 그러면은 요 길이가 마이너스 4a가 되는데 여러분 잘 봐봐요. 여기랑 여기 길이 같으니까 자, 요 조그만 삼각형과 요 커다란 삼각형은 길이비가 1대 2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만큼이 몇입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8a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자, 이번엔 요거 보일까요? 내가 요거랑 이거 동일 직선으로 연결돼 있잖아.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는 먼 꼭지각, 맷 꼭지각, 여기 직각. 그 다음에 요 길이가 2, 요 길이도 2죠. 그러면 얘네들 뭔 동? 맞습니다. 합동이에요. 합동. 자,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라 표현할 수 있다는 거야? 똑같이 마이너스 8a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아까 요 길이는 뭐였냐면 이 녀석이 y좌표에다가 마이너스 붙인 거죠. 이 녀석이 꼭지점의 마이너스 좌표, 그러니까 꼭지점의 좌표가 뭐였어요? 여기다가 2 넣은 거잖아요. 마이너스 4b란 말이야. 그럼 얘가 그냥 4b랑 같겠구나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괜찮습니까? 아, 내가 저 직선과 닮음 등을 활용해서 이렇게 쓸 수 있겠구나. 마이너스 2a가 b라고 할 수 있겠구나예요. 괜찮아요? 자, 그럼 얘가 삐용 하고 여기로 들어가는 겁니다. 됐나요? 자, b 대신에 마이너스 2a 넣어주시면 자, 마이너스 3a는 4분의 9가 되니까요. 자, a 같은 경우는 뭡니까? 마이너스 4분의 3이요. 그쵸? 자, 그럼 b는 어떻게 됩니까? 2분의 3? 이렇게 미안 얘들아. 자, 이렇게 될 겁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은 이제 얘기 다 끝났죠? a, b에 대한 값에 대해서 우리가 전부 아니까 이제 뭐만 하시면 돼요? 대입만 하시면 됩니다. 자, 최종 대입. 자, fx부터 쓰자 이제. fx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분의 3의 x 마이너스 4가 될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gx 같은 경우는 최고치 계수가 a였고 마이너스 4분의 3 x 플러스 2x 마이너스 2 이렇게 될 겁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은 f에다 먼저 마이너스 4 넣어볼까? 2분의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8 이렇게 되죠. 됐나요? 그러면은 얘는 48 이렇게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됐나요? 그 다음에 g-4도 계산을 해봅시다. 자, 마이너스 4분의 3에 마이너스 4 넣으면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넣으면은 마이너스 6 이렇게 될 거고요. 마이너스 하나 살아남겠네. 그리고 하나씩 약분하자. 여기하고 여기하고 여기 와서 여기가 3 이렇게 되겠다. 자, 그럼 뭐예요? 9 이렇게 되겠네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계산하셔야 될 건 뭡니까? 48에다가 마이너스 9 해주세요. 답은 39 이렇게 마무리 지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우리 그 다음에 21번 문제 가보도록 합시다. 자, 이 문제 좋았어요. 20번 문제. 자, 21번 문제에 대한 건데, 자, 사실 이 문제는 제 생각에는 길 잘못되면 굉장히 복잡하게 풀다가 이거 왜 이러지? 아, 이거 같을 것 같은데 하면서 뭔가 느낌만 찝찝하다 끝났을 것 같고요. 조금 쉽게 바라본다? 수선 몇 개 잘 예쁘게 두고 미지수 몇 개 잘 예쁘게 두면은 또 생각보다 굉장히 쉽게 풀려요. 그래서 사실은 모르겠어요. 저는 이게 이제 좋은 문제인가? 라고 생각해 보면 풀린 사람한테는 좋은 문제지만 보편적으로 봤을 때는 자연스럽게 어떤 방향으로 들어가도 해석이 좀 용이한 그런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그냥 제 의견입니다. 자, 어쨌든 문제를 한번 볼게요. 직각삼각형 ABC에서 AB 위에 점 D와 그 다음에 AC 위에 점 E에 대해서 자, 세 가지 길이가 같다고 줬어요. BC, B, BD. 자, 그럼 결국 뭐냐면 요 길이 이렇게 줬어요.
괜찮죠? 자, 처음에 갔다 오길래 저도 이제 원을 그리고 싶었었거든요. 처음에 얘네를 관통하는 뭔가 얘를 중심으로 하는 원을 갖다 그리면 어떨까 했는데 큰 의미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퍽퍽 지우고 그 다음에 문제를 다시 봤어. 이때 삼각형 EAD 넓이가 16이래요. 삼각형 EAD 넓이가 16이래요. 자, 그러면 요만큼에 해당하는 넓이가 16이고요. 그 다음에 CED 넓이가 4래요. 굉장히 치사하게 생긴 요 녀석의 넓이를 4라고 줬습니다. 괜찮아요? 자, 그랬을 때 결국은 CEB 요 길이도 알아야 되고 요 길이도 알아야 되고 요 길이도 알아가지고 그들의 둘레의 길이를 구해달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저는 먼저 뭘 봤냐면 넓이비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삼각형과 그 다음에 요 삼각형 넓이비니까 4대 1이죠. 그럼 길이 요 길이랑 요 길이도 길이비 자체는 이제 4t 대 t 이런 식으로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괜찮아요? 됐나요? 자, 선생님 근데요 저게 4t 대 t인 게 뭐 어쩌라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걸 뭐로 구할까 했을 때 저는 그냥 피타고라스 파티를 열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닮음, 어쨌든 길이비를 줬다는 거는 쟤네를 끼고 있는 어떤 직각삼각형의 닮음을 활용이 제일 쉽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보조선을 그리면서 얘기를 좀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괜찮아요? 자, 요 정도까지 생각을 해두시고 우리 이제 좀 큰 그림으로 넘어가서 다시 이어서 얘기를 해볼게요. 자, 앞선 상황들을 큰 그림에다가도 한번 다시 표시를 싹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아까 여기서 수선의 발 내려보자 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내가 대략 4의 비율이라고 볼 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1의 비율이라고 보자 라고 했어. 그러면 전체 빗변은 5의 비율을 해당할 테니까 저 그냥 편의상 여기의 길이를 5A라고 한번 더 볼게요. 왜? 그래야 여기를 5A라고 둬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4A라고 두기 좋으니까. 괜찮니? 자, 근데 그러고 나서 보니까 잠깐만. 요 길이가 5A인데 그 길이랑 요 길이가 같다며.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5A가 될 거여서 예쁜 숫자가 나왔다. 이 피타고라스 숫자 보여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몇 A? 3A다 라는 거. 자, 여기까지 상황을 만들어 놓으면 큰 그림으로 빼서 우리 이제 한번 볼게요. 일단은 이렇게 딱 잘라주시고요. A, B, C입니다. 자, 여기서 수선의 발 떨궜을 때 우리 지금 나온 상황이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4A고요.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5A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A입니다. 괜찮죠? 그럼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몇 A? 12A겠죠. 왜? 그러니까 4대 5의 비율이 돼야 되니까. 괜찮아요? 12A야. 그럼 여러분들 봐봐요. 내가 요 A부터 시작해서 여기 수선의 발 내린 데까지가 12A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요게 5A라면서요. 그리고 얘 길이랑 여기까지도 같죠? 요만큼도 5A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2A가 되겠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10A라고 둘 수 있겠다 하는 거고 그러면 얘기가 거의 끝났어요. 왜요? 잘 봐봐. 우리 아까 넓이 값을 받았는데 사실상 비율만 줄 거면 그렇게 구체적인 숫자 안 줬겠죠. 우리 요 삼각형 넓이가 아까 몇이었어요? 16이었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이런 얘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삼각형의 밑변을 10A라고 두고 높이를 요 4A라고 둬도 되겠죠. 자, 그럼 계산. 선생님. 삼각형 AED 넓이 같은 경우는요. 2분의 1 밑변 10A 높이 4A 이렇게 두고 그게 바로 16이군요. 라는 거예요. 자, 그럼 따라서 뭡니까? 다시 20A제곱은 16이 되니까 A제곱은 20분의 16 4로 나누면 5분의 4가 되겠네요. Yes, that's right. 이러고 가는 거야. 괜찮죠? 자, 얘가 5분의 4야. 그러면 A는 어떻게 돼요? 루트 5분의 2, 즉 5분의 2 루트 5가 되니까요. 우리 5A라는 값 여기 있는 거 예쁘게 다 나오죠. 얘 몇입니까? 2 루트 5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얘도 2 루트 5야. 근데 우리 마지막에 뭐 물어봤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한테 이 삼각형의 둘레 물어봤죠? 그러면은 여기는 2 루트 5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2 루트 5인데 이제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면 요 길이가 필요하거든요. 제가 1이 아니야, 여러분. 아까 비율 써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한 번 더 상황을 볼게요. 여기에서 구해놓은 상황들을 보게 되면 지금 요만큼이 몇이었어요? 12A, 3A, 15A죠. 자, 15A는 6루트 5가 되겠네요. 괜찮습니까?
자, 여기는 5a였죠. 5a는 몇이라고요? 아까 2루트 5입니다. 자, 그럼 비율을 봐봐. 1대 3의 비율이죠. 그럼 루트 10의 비율이겠네요. 괜찮습니까? 2루트 50. 근데 5를 바깥으로 빼내면 10 루트 2 이렇게 될 거고요. 10 루트 2라는 길이 자체를 몇 대 몇으로? 4대 1의 비율로 쪼개야 되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길이는 몇이에요? 5분의 1만큼 된 2 루트 2가 되겠다 하겠죠. 자, 요게 바로 2 루트 2가 되겠다라는 거야. 자, 그럼 2 루트 2 더하기 2 루트 5, 2 루트 5가 돼서 정답은 몇입니까? 2 루트 2 더하기 4 루트 5, 얘가 바로 정답 이렇게 된다는 거. 괜찮습니까? 자, 그래서 몇 번이 됩니까? 4번이 답이 되겠네요. 오케이. 자, 이렇게까지 해서 객관식 문제 쌤이랑 한번 풀어봤고요. 이제 주관식 부분은 칠판 한번 정리하고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주관식 26번부터 문제풀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26번 같은 경우는 좀 당황했겠죠? 중앙값이 뭐였더랑 하고 기억이 잘 안 날 겁니다. 자, 가볍게 정리 한번 해보면 중앙값은 말 그대로 데이터 중 중앙에 위치하는 값이에요. 이 중앙에 위치하는 값이라는 건 이제 우리가 그 전체 데이터를 차르르르 그냥 크기 순으로 나열했을 때 정중앙에 있어야 되는데, 자, 그렇게 되면 두 가지로 갈리겠죠. 만약에 전체 개수가 홀수계다 라고 하면 당연히 정중앙이 딱 뭔지가 보여. 근데 만약에 짝수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가운데 두 개 값의 평균이 되겠구나 라는 겁니다. 괜찮아요? 가운데 두 개 값의 평균이 되겠구나. 자, 요 개념을 좀 잡아두시면 이 문제는 바로 끝나죠. 자, 일단은 몇 개입니까? 데이터가 토탈 6개입니다. 6개예요. 자, 그랬을 때 이 녀석의 중앙값이 2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랬을 때 분산을 구해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일단은 나름 지금 알고 있는 숫자들의 정중앙값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볼 건데, 자, A까지 잠깐 없애고 그 전까지 상황을 보게 되면 제일 작은 게 마3, 그 다음에 마2, 그 다음에 1, 6, 7입니다. 괜찮아요? 여러분 만약에 잘 생각해봐요. A가 이런 데 바깥에 있어요. 엄청 커요. 막 100 정도야. 그럼 중간값이 얘가 되겠죠. 얘네들의 평균이 되겠죠. 오케이? 자, 얘네들의 평균 3.5입니다.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됐나요? 자, 그러면은 가능한 케이스는 어떨 수밖에 없냐? 이 A라는 값이 요런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낑겨 들어가서, 괜찮아요? 여기에 낑겨 들어가서 내가 1과 A의 평균값인 2분의 A 더하기 1이 와우. 자, 2분의 A 더하기 1이 뭐가 돼야 된다? 2가 돼야 된다. 괜찮아요? 자, 그럼 A 값이 뭐가 된다는 걸 바로 알 수가 있죠? 3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괜찮아요? 자, A가 3이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우리 끝났습니다. 이 녀석의 이제 평균부터 구하셔야 되겠죠. 왜? 우리는 지금 뭘 물어봤으니까? 분산을 물어봤으니까. 자, 분산이 뭐였어요, 여러분들?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었습니다. 또는 뭐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 뺀다 뭐 이런 식으로 볼 수도 있는데,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분산은 편차의 제곱들의 평균이고요. 이 편차라는 건 뭐예요? 그 값과 그 해당 값과 평균 사이의 관계입니다. 그들의 차이예요. 괜찮아요? 자, 그럼 얘를 갖고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첫 번째 평균부터 구해주시면 6분의, 자, 저 숫자 다 더해볼까요? 자, 마이너스 2 더하기 1 더하기 7 더하기 6 빼기 3 더하기 3 이렇게 되니까 탕 해주시고, 자, 뭐예요? 13에다가 14, 12, 그러니까 평균은 2가 되겠네. 괜찮아요? 평균이 중앙값이랑 똑같았어. 자, 그러면 방금 구했던 평균값 갖고 이제 분산 마무리 지어주시면 되겠죠? 자, 분산은 뭐의 제곱?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6분의, 자, 편차. 자, 2를 이 각각의 데이터에서 뺀 거의 제곱들을 싸그리 다 써볼 겁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 4, 4, 16 더하기 1 더하기 25 더하기 16 더하기 25 더하기 1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계산해 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6분의 50, 82, 84가 되겠네요. 계산하면은 14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괜찮아요? 자, 그래서 분산값은 14로 적어주시면 돼요, 여러분들. 자, 뭐 이건 사실 개념만 기억하고 있었으면 쉬운 문제고 기초 문제인데 4점이나 배치되어 있네 싶은데 아마 4점을 배치한 이유는 단순하지 않을까요? 너네 이거 까먹었지? 하는 의도로 넣지 않았나 싶어요. 아마 앞쪽에 줄기, 입, 그 문제에서도 여러분들 줄기가 뭐고 입이 뭐였지 이랬을 수도 있어요.
자, whatever. 자, 27번. 생긴 거는 좀 험악하게 생겼는데 생각보다 쉬운 문제입니다.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정사각형, 그 다음에 정육각형, 정오각형에 대해서 이렇게 다 맞닿아 있게 했어요. 그리고 하나 더. 다 정 붙잖아요. 그래서 이들의 모든 길이들이 같다라는 사실 얘기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알고 있는 사실 표기를 해주면 여기가 90도, 여기 120도, 여기 108도 이런 식으로 가겠죠. 자, 이랬을 때 굉장히 얄쌍한 여기의 각도를 원해요. 괜찮죠? 자, 저게 잘 안 보일까 봐 제가 위에다가 좀 더 큰 그림을 넣어놨습니다. 우리가 지금 구하려는 게 여기거든요. 자, 근데 잘 봐봐요. 우리 일단은 요 길이 같다라는 거. 괜찮지? 그 다음에 요만큼이 90도, 그 다음에 요만큼이 120도라는 걸 알아요. 괜찮아요? 자, 그러면 먼저 우리 왼쪽에 있는 요 삼각형 하나 갖다 볼까요? 요 삼각형 하나 갖다 보면은 얘 몇 등변 삼각형? 2등변 삼각형입니다. 자, 그러면은 요만큼의 각도가 몇이니? 하고 물어봤을 때 선생님 120, 90 이미 210도 채웠으니까 여기 150도겠네요. 라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요거 하나의 각을 알 수 있어. 왜? 얘랑 얘가 같을 거니까. 자, 그럼 여기는 몇이에요? 15도가 되겠네요. 괜찮죠? 자, 이번에는 오른쪽 삼각형 봅시다. 요 삼각형. 이랬을 때, 자, 여기가 120도고요. 여기가 108도입니다. 자, 두 개 합치면은 228도예요. 228도를 360도에서 빼면은 몇입니까? 32도니까. 자, 132도니까 여기가 132도거든요. 됐나요? 다시 360에서 얘네들 빼버리는 거야. 228을. 그러면은 228 빼면은 360도가 되려면 132도니까 자, 마찬가지로 요만큼의 각이랑 요만큼의 각이 같을 거 아니야? 자, 그러면 몇이에요? 그거는 24도가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됐지? 자, 그러면 마지막 요 각만 구하시면 됩니다. 자, 요 각 어떻게 구해요? 자, 180도에서 빼기 24도 빼기 15도 빼주시면 되고요. 39도 빼주시니까 141도가 될 거여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x값은 141이구나. 공간이 넓으니까 그림 안에다 답이 나오네요. 괜찮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얘도 가볍게 넘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쫄지 말고 애초에 길이 조건이 지금 제대로 된 게 없잖아요. 같다까지만 있잖아요. 그러면 각으로 다 쇼부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8번 문제인데, 자, 얘는 제가 좀 뭐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선생님들마다 풀이가 다를 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여러분들이 산모 특강 할 때 함수 부분 할 때 반비례 함수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반비례 함수는 그 맨 처음에 반비례 관계에 대해서 배운 거에서 파생해서 가장 먼저 좌표에 대한 설정을 배울 때 이렇게 배워요. x좌표가 만약에 2배가 되면요. 자연스럽게 y좌표는 2분의 1배가 된다라는 거. 이런 관계가 있다는 걸 배웁니다. 괜찮아요? 뭐 얘랑 반대 석상에 있는 게 이제 정비례죠. 자, 정비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x좌표가 2배면 y좌표도 2배다라는 거야. 이게 사실 제가 고등학교 문제였고 이게 고등학교에서 똑같은 그림으로 유리함수 문제가 나오거든요. 유리함수였으면 굳이 이제 이걸 강조하기보다는 다른 풀이를 좀 접근했을 텐데 사실상 중등 과정으로만 나누는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중등 범위에 맞춰서 풀려면 지금 저런 관점으로 보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이 반비례 함수에 대해서 제가 정리해줬던 게 뭐였냐면 자, y는 x분의 a라고 둔다고 치면 얘 같은 경우는 좌우에 x를 곱해서 x, y는 a가 되고요. 결국 이제 우리가 이 녀석을 갖다가 이 그래프 위에 있는 한 점에 대해서 그 점 위의 점 내가 p, q라고 둘게요. 그럼 얘는 pq가 그 곱이 비례상수 a랑 같다. 즉 그 함수 위에 있는 어떠한 좌표에 대한 좌표 곱이 일정하다. 이런 식으로도 정리를 해줬어요. 자, 이 정도면은 이제 이야기 끝납니다. 자, 잘 들어봐요. 지금 문제를 보게 되면은 y는 x분의 a라는 반비례 함수, y는 마이너스 x분의 2a라는 반비례 함수, 그리고 y는 mx라는 정비례 함수가 있습니다. 괜찮죠? 자, 이러한 녀석들이 만나는 교점들에서 표현이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에게 나 이러한 사각형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 더. 이때 이 녀석의 x좌표가 이 녀석 x좌표랑 관계가 어떻다고 돼 있어요? 2분의 1배인 관계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이 녀석의 x좌표 기준으로 했을 때 요 길이 같겠죠. 괜찮아요? 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얘기할 때 결국 이 사각형의 넓이가 45인 걸 가지고 비례상수 a 값을 구해달래.
괜찮아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한 거야 이제 문제 해석, 그 다음에 필요한 도구 정리 정도까지였다면 바로 이제 큰 그림에다 문제 풀어볼게요. 별로 안 어렵습니다. 저는 그림으로 다 끝낼 거예요. 저는 이렇게 뒀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 넓이를 얘기하고 싶은 거잖아요. 괜찮죠? 근데 이 녀석의 x좌표랑 이 녀석의 x좌표가 2분의 1배에 대한 얘기니까 자, 나는 얘를 편의상 2p, 2q라고 뒀어요. 괜찮아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사실상 정비례 함수를 타고 가는 점이거든요. 그러면 C 같은 경우는 p, q라고 바로 둘 수 있죠. 왜? x좌표가 절반이니까 y좌표도 절반일 거여서.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얘들아, 요만큼의 길이랑 요만큼의 길이에 대한 얘기인데 잘 봐. 예를 들어 내가 요런 데라고 하면 여기가 k라고 했을 때 여기는 k분의 a가 되겠죠. 그 다음에 요만큼은 어떻게 돼요? 자, 길이 값이라고 해서 마이너스 k분의 2a인데 길이 값이니까 k분의 2a 값이야. 그럼 무슨 말이냐? 얘랑 얘의 길이비가 2배 차이 난다는 거야. 얘가 1대2의 비율이라는 거야. 됐어요? 그러면 저는 그걸 보는 순간 아, 요 녀석 좌표는 똑같은 x좌표에다가 y좌표는 2배 하면서 마이너스 붙여야겠다. 이렇게 뒀다고요. 괜찮아요? 됐지?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 요거 가지고 이제 뭐를 얘기를 해야 되냐? 뭐 얘도 잡을 수 있겠네요. 얘는 어떻게 잡을까? 잘 봐봐. 나는 이번에는 요 반비례 함수를 타고 갔다 볼게요. 그러면 x좌표가 절반이 됐으니까 y좌표는 2배가 돼야 되죠. 이런 식으로. 다 잡을 수 있겠어요?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이러한 먼다리꼴의 넓이만 갖다 쓸 수 있어? 사다리꼴의 넓이. 자, 그럼 갖다 쓰자. 이 녀석의 길이는 어떻게 돼요? q에서 8q를 마이너스 8q를 빼주니까 9q. 뭔가 귀엽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어떻게 돼요? 2q에서 마이너스 4q 하니까 6q.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이 녀석의 높이랑도 마찬가지니까 얘는 p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다리꼴 ACDB 넓이 같은 경우는 2분의 1에 자, 밑변 두 개를 6q, 9q로 해주시면 15q 곱하기 높이가 p 이렇게 되고요. 2분의 15pq 이렇게 되겠죠. 괜찮습니까? 자, 이게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었냐? 45라고 했거든요. 자, 그러면 계산 마무리 지어주시면 PQ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15분의 2를 곱해주시니까 6이 될 겁니다. 선생님, 그럼 답이 6인가요? 그건 아니고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우리 A가 궁금하다는 것은 이러한 반비례 함수 위에 한 점만 알고 있으면 그들의 좌표 곱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점을 내가 알고 있는 게 요 2p, 2q거든요. 자, 그러면은 저 녀석에 대해서 A 같은 경우는 2p랑 2q의 곱으로도 봐도 되니까 4pq 이렇게 넣어도 되고요. pq가 아까 6이었으니까 4pq는 24다 하고 답을 24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28번 문제도 될 것 같고요. 우리 이제 29번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29, 30 이제 마지막 페이지 두 문제인데요. 29번 문제 같은 경우는 모르겠어요. 전년도 29번보다는 난 쉬웠던 것 같거든요. 전년도 29번은 막 닮음도 활용하고 이랬는데 이 문제는 곰곰이 읽어보니까 그냥 수식으로 다 끝나는 느낌이거든요. 한번 볼게요. 지금 먼저 fx라는 2차 함수가 나와 있어요. 자, 굉장히 더럽게 생겼죠. 그래서 얘를 갖다가 I don't care 일단은 표준형으로 바꿔볼게요. 자, 그럼 x제곱 마이너스 3x니까 x 마이너스 2분의 3의 제곱에다가 자, 빼기 4분의 9a제곱 마이너스 4분의 4a제곱이니까 4분의 25a제곱으로 쓰시면 되겠다. 이렇게. 괜찮죠? 자, 이랬을 때 이 녀석의 꼭지점을 A라고 한대요. 자, 그리고 이 녀석이 Y축과 만나는 점을 B라고 하자. 그랬을 때 세점 OAB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우리 그냥 대충 그려볼게요. 상황에 대해서. 전 분명히 방금 대충이라고 했어요. 대칭축이 뭐예요? 2분의 3이죠. 그래서 대칭축은 이제 일단 오른쪽에 다행히 있어요. 됐죠?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 이렇게 그려진다던가 또는 뭐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겠죠. 자, 뭐가 됐건 만약에 위보란 저 상황이었다고 치면은 제가 여기를 갖다가 제가 아까 y축과 만나는 점 b라고 둔대요. 그다음에 여기가 5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됐어요? 그 다음에 이 녀석의 꼭지점이 A라고 할 때 이렇게 되겠구나라고 할 수가 있겠죠. 됐나요? 오, 그렇구나.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또는 아래로 볼록이면은 반대로 내가 뭐 이런 느낌으로
가서 이렇게 갈 수도 있겠구나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이렇게 되건 이렇게 되건 내가 당연히 이 녀석을 밑변으로 보겠죠. 이 녀석을 밑변으로 보겠죠. 그러면 높이가 필요한데 높이는 이 녀석 x좌표의 길이값이 될 거란 말이야. 그러면 사실 높이는 결정이 되어 있는 거야. 왜? 꼭지점이 2분의 3로 시작하니까. 괜찮아요? 자, 그럼 이렇게 되겠네요. 우리 요게 될 수도 있고 요게 될 수도 있는데 뭐가 됐건 삼각형 OAB 같은 경우는 2분의 1에 OB 길이에다가 2분의 3 높이를 이렇게 보고 그게 여전히 2분의 3이래. 괜찮아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OB 길이가 뭐가 돼야 된다? 2가 돼야 된다가 나오는데 잘 봐. 잘 봐. 우리 B의 좌표를 생각을 해 주시면 B의 좌표는 0, 자, X에다가 0 넣어버리니까 마이너스 4A제곱 마이너스 8A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러면 OB 길이는 B가 양수면 그냥 그 좌표 값 자체가 길이가 되는데 음수면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겠죠. 그러면 그런 걸 이제 한 큐에 표현할 방법 절대값 이렇게 되는 거야. 괜찮아요? 다 플러스로 바꿔놓을까? 이렇게. 됐어? 자, 그럼 케이스가 나눠지지 않을까요? 플러스일 때, 마이너스일 때. 그래서 케이스를 나눠서 마무리 지어주시면 됩니다. 자, 먼저 그냥 4A 제곱 더하기 8A 더하기 2가 2일 때부터 가봅시다. 탕. 자, 근데 문제에서 A가 0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좌우에 0, A로 나눠주면 4A 더하기 8은 0이어서 A가 마이너스 2가 되는 거 하나 나옵니다. 괜찮습니까? 마이너스 2가 되는 게 하나 나와요. 그리고 그때 이따가 F1 값의 합을 구해야 되니까 fx에다 대입해 주시면 fx는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2 넣으면 마이너스 2x 제곱에다가 플러스 6x에다가 마이너스를 넣으면은 마이너스 16, 잠깐만, 마이너스 16 플러스 16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괜찮아요? 그쵸? 자, 그래서 마이너스 2입니다. 요렇게 그럼 끝나요. 자, 그러면은 이때 f1 값은 뭐가 돼요? 마이너스 2 더하기 6 마이너스 2는 2 이렇게 됩니다. 괜찮아요? 자, 일단 요거 킵. 자, 두 번째 케이스. 자, 요 절대값을 벗길 때 마이너스가 붙은 거야. 그래서 4a제곱 플러스 8a 플러스 2가 마이너스 2일 때 그걸 넘겨주자는 거야. 자, 그러면 넘겨주고 2로 나눠줄게요. 2a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2는 0 이렇게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됐지? 그러면 여러분 봐봐요. 얘 같은 경우는 2로 한 번 더 나눠줘요. a제곱 2a 더하기 1은 0이니까 a는 마이너스 1이 되겠네. 괜찮아요? 자, 그러면 a가 마이너스 1이면 따라서 fx에다가 쟤를 대입해 줄게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x에다가 자, 마이너스 1을 뒤에 거에다 넣으면 뭐냐? 마사 풀8 마2 이렇게 되겠죠. 그럼 플러스 2가 되겠네요. 그러면 이때 F1 값도 바로 나옵니다. 뭡니까? F1은 마이너스 1 더하기 3 더하기 2는 4 이렇게 된다는 거. 괜찮아요? 그래서 4랑 2를 합쳐준 6이 된다라는 겁니다. 괜찮아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뭐 충분히 여러분들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개형을 잡고요. 결과적으로 잠깐만 뭐 A까지의 요 길이는 2분 3으로 고정돼 있으니까 요게 중요한데 요거 같은 경우도 사실상 아래쪽이 찍히면 길이 측정할 때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니까 절대값이라는 걸 떠올리고 그러면서 동시에 여러분들이 뭘 하셔야 된다? 케이스 분류하셔야 된다는 거. 그것 빼고는 사실 29번 치고는 좀 쉬웠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해요. 됐죠? 자, 이제 대망의 30번 문제 가보도록 합시다. 아마 30번 좀 많이 어려웠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석할지에 대해서 쌤이랑 이제 하나하나 좀 차근차근 가보도록 합시다. 자, 마지막 30번 문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AB가 16이고 BC가 15고 각 B가 90도보다 작은 먼 행사 변형, 평행사 변형 위에 있는 점 C, D에 대해서 C2의 길이값이 6이라고 제시가 돼 있어요. 뭔가 이제 이빨 빠진 것처럼 길이값들을 제시했죠. 그리고 평행사 변형이라는 건 좀 이따 평행선 가지고 쓸 거고요. 자, 이랬을 때 여러분들에게 EF 길이도 9라고 제공이 돼 있고 이때 또 한 번 내심이 나왔어요. 교육청은 내심 굉장히 좋아합니다. 자, 이랬을 때 DF의 수직 이등분선과 자, 갑자기 사실은 이쪽으로 넘어가면서 좀 불편해져요. 다시 DF의 수직 이등분선과 괜찮죠? 그 다음에 누구? CD의 교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더 이상한 거 줬죠? 나한테 이 길이 그 다음에
이 길이에 대해서 그들의 길이값이 같대요. 이건 되게 이상한 두 개를 줬어요. 근데 마지막 물어본 것도 희한한 겁니다. 우리한테 FKD, 자 요거 해가지고 요만큼의 각에 대해서 내가 만약에 세타라고 두면 걔에 대한 탄젠트 값이 궁금하대요. 자, 얘를 끼고 있는 직각삼각형을 발견하거나 아니면은 각을 좀 편한 곳으로 이동시키는 게 좋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봐야 됩니다. 자, 일단 상황 자체가 전체적으로 굉장히 복잡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림도 꽤 어렵고 사실은 해설을 듣고 나면 그렇겠구나 하고 따라가겠지만 처음에 해체하기가 되게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고 싶은 거 일단은 아는 거, 보이는 거부터 표기를 싹 다 해주면서 가보자. 이게 좀 핵심입니다. 괜찮나요? 자, 우리 일단은 어떤 걸 얘기할 거냐. 지금 봐봐. 여기가 16, 여기가 6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괜찮죠? 자, 근데 생각해보면 여기랑 평행하고요. 됐지? 왜 평행사변형 위에 두 개의 변이니까.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요 각도랑 요 각도 동위각으로 같아요. 괜찮죠? 그 다음에 당연히 우리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있겠어요? 내가 기본적으로 요 삼각형과 그 다음에 요 커다란 삼각형은 여기에 있는 각을 공유하죠. 그럼 둘이 뭐예요? 닮음입니다. 닮음이라고. 자, 그럼 얘가 닮음이기 때문에 우리 먼저 요 정도까지 해체를 해놓고 뒤로 넘어갈 건데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닮음. 그리고 얘가 16이라며 얘가 6이라며 그 다음에 얘가 15라며 됐어요? 자, 그러면은 8대 3의 비율이어야 되니까 실제로는 그러면은 5대 3의 비율이어야 돼요. 그러면은 여기가 몇이 돼야 돼요? 9가 돼야 돼요. 근데 아까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여기도 9라고 했습니다. 몇 등분 삼각형? 2등분 삼각형이야. 그러면은 여기 역시도 15겠죠. 이렇게. 괜찮아? 자, 2등분 삼각형을 먼저 발견하고 가셔야 됩니다. 자, 얘가 9, 여기도 9, 그 다음에 여기도 16. 됐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이제 도형 3호 특강에서 얘기했었는데 2등변 삼각형이 나오면요. 거기에 내심을 곁들였을 때 당연히 수직 이등분선 성질을 쓸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럼 이 문제는 닮음에다가 제 생각에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뭐냐? 수직 이등분선이거든요. 왜? 내가 발견할 수 있는 수직 이등분선도 굉장히 많을 뿐더러 애초에 이쪽에 있는 요거 역시도 수직 이등분선이라고 했으니까 전부 그런 것들로 써먹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야. 자, 하나 더 그림을 확장하기 전에 우리는 여기서부터 내심 해갖고 이렇게 쭉 연결해 볼게요. 그러면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요렇게 될 것이고 여기는 8이 되겠죠. 괜찮지? 그 다음에 하나 더. 내가 여기 역시도 이렇게 잘리면서 요만큼이 몇이 돼요? 3이 되겠죠. 됐어요? 자, 그러면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토탈 24고요. 자, 피타고라스 숫자에서 3대 1의 비율이 되고 있거든요. 괜찮아요? 그러면 여긴 뭐예요? 2루트 2의 비율이 될 거야. 괜찮아요? 그래서 전체가 16루트 2가 될 겁니다. 됐어요? 자, 요거 16루트 2까지 발견하잖아요. 그럼 요거 가능할까요? 우리 내심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내저번에 반지름으로써 수선의 발을 떨궜을 때 그들의 길이값이 똑같이 같단 말이야. 됐나요? 자, 그럼 여기도 R이야. 그 다음에 하나 더. 지금 요 오른쪽에 있는 요 직각삼각형을 봐봐. 우리 아까 요 각도에 대해서 뭐였어? 3대 1대 2루트 2 비율이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3R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여기는 R이었고 4가 왜 나와? R이었고. 그러면은 3R과 R을 갖다가 더해 주시면 그게 바로 우리가 아까 구한 뭐다? 16루트 2랑 같다라는 거야. 자, 다시 4R이 16루트 2랑 같으니까 R은 뭐다? 4루트 2다. 요렇게. 괜찮아요? 자, 4루트 2다. 자, 그러면은 요 정도까지 세팅을 해놓고 뒤로 넘어가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큰 그림으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지금 요런 그림으로 봤을 때 우리가 여기서부터 요렇게 수선의 발 떨군 상황, 그 다음에 여기는 얘랑 요렇게 연결한 상황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림이 안 마음에 들어. 마음에 들지 않아? 그림이 너무 크니까 어디서부터 그어야 되는지도 모르겠네, 이거. 뭐 이런 느낌이에요. 괜찮지? 자, 이렇게 됐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랬을 때 요거 우리 아까 4루트 2,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4루트 2 이렇게 구해놨고요. 자, 하나 더. 지금 요게 3이죠. 요게 9입니다. 괜찮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어떻게 돼요? 자, 9, 81에서 9,
빼면 되겠죠. 또는 똑같아요. 3대 1대 2루트 2 비율이겠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여기가 6루트 2야. 그리고 전체 길이가 16루트 2였으니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예요? 6루트 2야. 자, 이걸 갖고 우리가 뭘 할 수가 있냐면 잠깐만. 얘도 6루트 2고 얘도 6루트 2라고? 길이가 같다고? 그러면서 수직이 보인다고? 잠깐만. 수직이등분선 하나 더 보이네. 요거 수직이등분선 하나 더 보이네 라는 거야. 괜찮아요? 얘들아, 그러면 잘 봐. 나는 여기에서 얘랑 얘를 연결을 해볼 거야. 됐어? 자, 근데 이 다음이 좀 어려운 게 잘 봐. 수직 이등분선 있죠? 그 다음에 우리 잠깐만. 이 커다란 삼각형을 봤을 때 얘도 수직 이등분선인데 그쵸? 되니? 그러면 무슨 말이야? 내가 이 녀석 있죠? 이 녀석. J라는 게 수직이등분선의 교점이죠. 여러분, 수직이등분선의 교점을 뭐라고 하죠? 수직이등분선 스 교점. 삼각형에서. 맞아요. 외심입니다. 됐죠? 여러분, 외심이에요, 외심. 외심은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 외접원이란 걸 도입할 수 있거든요. 됐지?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외심을 기점으로 요만큼에 대해서 그 다음에 요만큼에 대해서 길이 같고 그 다음에 내가 여기서 얘를 요렇게 연결했을 때 얘도 길이가 같을 것이며 자, 문제에서 그래서 이런 걸 줬구나. 잘 봐. 얘랑 얘까지의 길이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도 같다고 했거든요. 이렇게 된다고. 됐나요? 길이가 같은 게 하나, 둘, 셋, 네 개가 나와. 근데 어쩌라고요? 그러면 이거 어때? 이 네 점 있죠? 얘, 그 다음에 얘까지 해서 이들이 하나의 원 위에 있는 거야. 이렇게. 하나의 원 위에 있는 거야. 됐어요? 원 위에 이렇게 있는 거야. 됐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이제 얘기 거의 다 왔거든요. 아까 제가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불편하면 각을 이동시킬 수 있다고 했는데 우리가 마지막에 물어봤었던 게 뭐냐면 요렇게 생긴 곳에 있는 요러한 각도에 대한 거였어. 내가 얘를 세타라고 해볼게요, 여러분들. 그러면 쟤에 대한 호가 요만큼 아닙니까? 요 호에 대한 다른 원주각으로 옮겨보겠다는 거야. 이왕이면 우리가 알고 있고 구할 수 있는 각. 그러면 아니면 길이값들이 만약 알고 있는 곳. 나는 요쪽으로 넘겨서 요만큼을 나는 세타라고 불러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봤다라는 겁니다. 괜찮아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여기서부터 얘기를 해봅시다. 요 세타에 대한 지금 먼각 삼각형 보여요? 직각 삼각형 보입니다. 됐어요? 자, 근데 요만큼이 6루트 2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할 거냐면 선생님 근데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길이 어떻게 구해요 하면은 너무 슬픈 거야. 이미 얘는 처음부터 알 수 있었어. 자, 여러분 여기가 3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 전체 길이가 평행사변형의 16이라는 길이랑 같을 테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3과 같겠죠. 괜찮아요? 끝! 그러면 6루트 2랑 13을 알아? 얘에 대한 탄젠트 값 끝났죠. 자, 따라서 우리한테 구하라고 하는 탄젠트 세타 같은 경우는 6루트 2분의 13이 됩니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은 얘를 조금만 더 정리해 주시면 자, 12분의 13 루트 2가 되고요. 문제에서 마지막에 물어본 게 뭐였어요? 이때 이걸 P분의 Q라고 표현을 하고 P 더하기 Q를 갖다가 물어봤으니까 정답은 25 하고 이렇게 마무리가 된다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됐죠? 자, 이렇게까지 해서 우리 30번 문제까지 한번 풀어봤고요. 사실 30번 문제는 요거 이 외심이라는 키워드를 생각해 보면 좋겠다라는 거고 제가 산모 특강 때 내심과 외심이 곁들여진 기출문제를 하나 같이 다루면서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다라는 거, 원을 도입할 수도 있다라는 것들을 제가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저게 같으니까 그걸 갖고 원을 그려야지 이게 되게 어려운 생각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하나하나 차근차근 할 수 있는 것부터 해체를 하는 거고 제가 지금 해설하는 과정을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자꾸 도형을 바깥으로 하나씩 꺼내죠. 이게 뭐야? 여러분들이 분명히 시험장에서 저거를 풀다 보면은 굉장히 지저분해져 있을 거예요. 그 상태에서는 진짜 안 보여.
그리고 가끔 그런 친구들 있거든. 컴사로 푸는 애들. 얘들아 누가 도형을 컴사로 푸니? 이거는 표시하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보여. 그래서 컴사 말고 샤프나 아니면 얇은 펜으로 푼다고 할지라도 잘 안 보일 수 있으니까 이렇게 바깥으로 꺼내서 부분적으로 해석하고 봐주는 거. 어차피 30번 문제 시간 충분히 투자해도 되니까요. 됐죠? 자, 이렇게 해서 30번 문제까지 전부 한번 해설을 해보았고요. 다들 모의고사 문제로 진짜 너무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해설 강의 할 때마다 진짜 약간 수업하듯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차피 내가 이걸 몰라서 그 풀이를 알고 싶어 하면은 충분히 해설지 보고도 될 수 있는데 저는 제 해설 강의 가지고 여러분들이 다음에 유사한 상황들을 맞닥뜨리거나 또는 앞으로 고등 수학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도구들을 여기서 한번 더 정리해본다 라는 생각을 하셨으면 해서 하나하나 좀 설명을 꼼꼼하게 했으니까요. 필히 복습해 주시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괜찮죠? 자, 시험 보느라 너무 고생하셨고요. 쌤이랑은 총평에서 만나도록 합시다. 안녕.